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름만 정확하게 알고 갈게요. 자, 선생님이 개수라는 말 정말 많이 사용하죠. 개수. 우리가 뭐 분모와 분자의 개수를 비교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요. 개수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세요.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수가 아니라 수학에서는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정이에요. 미정. 미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개수를 정하는 것을 미정개수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올 수 있지만 a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개수가 얼마예요? x제곱의 개수가 2죠. x제곱의 개수가 a예요. 개수가 결정되어 있고 개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미정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딱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힘드신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뭐 인수정리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왔었는데 사실은 수능이나 모평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만 잡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정개수를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우선 이 두 가지는 아주 흡사한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증명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는 증명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정개수의 결정에서 fx분의 gx는 알파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 알파는 상수라는 건 그냥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gx의 극한값, 분모의 극한값이 얼마예요?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분자의 극한값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극한값이 존재해요. 뭐 1, 5, 100 이렇게 존재하고 분모만 극한값을 계산해 봤더니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분모 분자는 다항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x에다 a를 대입하면 0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자에 있는 x에도 a를 대입하면 0이 되어야 돼라는 뜻이에요. 증명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려워 보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fx 곱하기 gx는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과 같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fx 자리에 gx분의 fx가 들어있죠. 요 fx 대신에 gx분의 fx라고 대입할게요. gx분의 fx라고 넣어도 상관없죠. 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따라서 이 fx 자리에 또 똑같이 뭐라고 넣을까요? gx분의 fx라고 넣어 볼게요. 그리고 gx 자리에 그대로 gx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두 개 약분되죠. 약분돼서 이 부분이 뭐만 남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나요? 그런데 리미트 gx분의 fx의 값이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 극한값 알파라고 주어져 있죠. 리미트 gx 얼마다? 0이다. 알파 곱하기 0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겁니다. 증명하는 방법 굉장히 쉽죠.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시 gx분의 fx의 꼴인데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러면 분자의 극한값도 무조건 뭐여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죠.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는 그냥 상수가 아니라 알파가 뭐가 아닌 상수? 0이 아닌 상수입니다. 그리고 분자의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러면 분모의 극한값도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모의 극한값이 0일 때는 이 앞에 있는 극한값이 어떤 수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fx의 극한값이 0인데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앞에 있는 것의 극한값이 0이 아닌 상수일 때 가능하고 그때의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어야 돼요. 자, 0이 아닌 상수가 왜 나왔을까요?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 때문에 생긴다? 분모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즉, 이 알파가 분모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fx 그리고 분모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단 뭐가 0이 아닐 때 x가 a로 갈 때 gx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물론 gx도 0이 아니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볼게요. 0이 아닌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만큼을 gx분의 fx를 우리 gx 자리에 넣어보자고요. 자 gx 자리에 뭐를 넣었습니까? gx분의 fx를 넣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공평하게 gx만 다 바꿔주면 돼요. 아, gx 다 바꿀게요. 뭐라고 바꾼다? gx분의 fx 여기도 gx분의 fx 이렇게 바꿔주면 이 부분 볼까요? fx 약분되죠. gx 어디로 올라와요? 가장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뭐가 됩니까? x가 a로 갈 때 gx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윗부분 fx의 극한값 얼마예요? 0이죠. 분모의 극한값 얼마입니까? 알파죠. 알파분의 0이에요. 알파분의 0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결론, 리미트 gx는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명까지 해봤고요. 여러분은 증명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이 성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이라면 분자도 극한값이 0이다.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이 0이 아니면서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분모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랑 하나만 더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건 쉬워요.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 극한값이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라면 fx와 gx의 차수가 어때요? 같아져야 되죠. 그리고 그 극한값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 기억하셔야 됩니다. 꼴. 몇 가지였어요? 3가지였어요. 자, 간단하게 할게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요. 분모의 차수가 같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다. 그런데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더 커요.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극한값이 무조건 얼마다? 0이다.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크면 이 극한값은 뭐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번째? 이 첫 번째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0이 아닐 때 fx와 gx의 차수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는 같으면서 그 극한값 알파라는 것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었다라고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 3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시험에는요. 어떻게 많이 나오냐? 이 1번과 2번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3번 문항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가지 모두 알고 넘어가시는 게